안녕하세요, 기크루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9개 이상의 중소기업의 정직원 그리고 계약직 그리고 1개의 창업을 해가지고 3년 만에 망했죠.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중소기업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분들에게 오해를 깨트리는 방송을 조금 하고 있고요. 대기업을 우선시하시는 분들이 대기업에 못 가신 다음에 중소기업에 가실 때 좀 더 수월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실 수 있는 방송들을 기크루트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기크루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소기업 같은 곳에 가려고 하는데, 특히 가까운 곳, 좋은 곳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데 뭔가를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 인사 담당자들한테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기에는 비전문가적인 분들이 아무렇게나 대답하는 것들을 수집해서 이상한 걸 알게 되고 엉뚱하게 가서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애드리고 싶은 마음에 Q&A 몇 개 준비해갖고 왔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주의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저는 우리나라 300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 중에 9개 정도의 중소기업을 경험해 본 거고, 그리고 인사 담당자의 업무를 잠깐 몇 번 해본 것뿐이기 때문에 제 말씀이 모든 곳에 통용되는 100%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질문으로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 취업 전 그리고 면접 전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괜찮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기업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 같은 경우도 케바케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전화해가지고 면접을 볼 사람인데 지원자 누구누구인데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면 담당자에게 전화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대기업 인사 담당자분께 직접 들은 내용이에요. 자, 다음에 중견기업 이하의 중소기업 분들에게 전화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건 제가 제 채널에서 가끔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업종, 업무, 업계마다 다 케바케예요.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전화해보는 시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제가 거기 진짜 들어가고 싶어서 준비해갖고 지원한 지원자 누군데 정말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면접 때 나올 질문들을 제가 너무 긴장해서 대답을 못할 것 같아서 먼저 그 회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와, 이 사람 진짜 우리 회사에 오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감동적인 포인트를 먹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공장이나 뭐 현장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받아갖고 그런 시답잖은 소리를 하면 바쁜데 이거 왜 나한테 전화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보세요. 몰라요. 그냥 홈페이지 보세요. 분명히 이러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화해봐도 괜찮은데 업계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지원하시는 업종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거 좋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면접 전에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신 부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그 각종 카페에 널려있는 부분들을 이용하시고, 진짜 내가 이 회사를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실 거면 면접 보신 다음에 전화해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거길 가고 싶은데 제가 서류에서 혹시 떨어졌나요? 저 같은 경우에 서류에서 떨어졌던 분도 오, 진짜 이 사람이 오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면접에다가 자리를 올려놓은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 전에 전화하시는 것보다 면접 후 아니면 서류 제출 후 전화 보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것 중에 이게 진짜 많은 일이에요. 이런 게 십시일반으로 일어납니다. 저 다니던 회사에서도 똑같은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이직하려고 같은 업무를 하던 애인데 같은 회사에 그 두 분이 같이 지원을 했는데 한 명은 붙고 한 명은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운이냐 아니면 실력이냐, 뭐가 이걸 좌우하느냐 라고 하면 운도 맞겠고 뭐도 맞겠는데 저는 자소서가 굉장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서 말씀드리는데 읽기 쉬운 자소서를 만드셔야 돼요. 안 읽히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막 써놓은 자소서, 그리고 어디서 이렇게 써보라더라 하고 유언비어처럼 흘러 넘치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소설처럼 써내리시면 아무도 안 봐요. 40대, 30대의 인사 담당자들이 그걸 다 보면서 와, 정말 스펙타클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얘는 읽기 쉽게 썼고요. 얘는 되게 어렵게 소설처럼 썼어요. 그럼 읽기 쉬운 건 읽고요. 읽기 어려운 건 마지막 문단만 봅니다. 보통. 마지막 문단에 뭐가 있냐면 지원 및 동기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럼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는지, 우리나라 회사에 와서 뭘 하고 싶은지를 보게 되고 그것만 봐요. 근데 처음부터 읽기 쉽게 쭉 써놓잖아요. 그럼 읽기 쉽게 넘어가다가 얘 한번 불러보자. 쉽거든요. 매년 이게 이제 웃긴데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취업 시즌이 있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근데
직장인들은 369 시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퇴사하고 싶은 시즌이 369로 와요. 3개월, 6개월, 9개월. 입사하고 3주, 6주, 9주 계속 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그 고민 생기죠. 이 회사를 다니면서 이직 준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회사를 빨리 그만두고 내일부터 이직 준비를 할 것인가? 이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갈림길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답으로 생각하는 건 다니면서 이직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답이 맞아요. 그런데 그만두시고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오답을 선택한 거냐 그러면 그것도 아닙니다. 차선책을 선택하신 거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제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회사에서 그만두고 나가야 될 이유가 생겨서 이런 경우에 그만두시고 이직 준비를 하시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 훨씬 더 이롭다고 생각해요.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경제적인 게 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내 통장에 널려있는 숫자가 내가 안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걸 그만두고 입사하기 전까지의 이 기간을 내가 심리적으로 이걸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다니면서 준비하셔야죠. 근데 이게 정말 다니면서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이로워요. 조금이라도 월급을 받는 상태에서 준비하시는 게 심리적인 안정감에서 완전히 단단합니다. 밑바탕이 있는 상태에서 땅을 걸어가는 거하고 공중에 잠깐 떠 있는 거하고는 기분이 달라요. 붕 떠가지고 이거 진짜 내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력서를 넣는 데마다 전화 오는데 넣어놓고 면접은 언제 보러 가지? 엄마 아빠는 어떻게 보지? 아버지한테서 용돈 받는 것도 이제 이거 안 되겠는데 이 나이에 이렇게 해도 되나? 주변 애들은 어떻게 보지? 뭐 모임 같은 거 나갈 때마다 5만 원씩 준비하라는데 그 돈을 빼기도 진짜 너무 난감한데 이거. 이런 상황을 즐길 수 없는 분이면 월급 받으면서 이직하시는 걸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이롭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준비된 사람이 준비된 사람을 뽑을 수 있을 만큼 준비된 회사에 간다는 거.